되지 않으면 생명이 바로 잃어버릴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은 그 애기들이 시도도 요즘 그렇죠. 갑자기 죽는 경우, 돌에서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사장에 오면 이 생리작용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돌에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죽는 게 암처럼 우리 몸에 있는 하루에 조직에 있던 암이 생기거나 내시경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런 내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가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62페이지에 피가 4점이 외워진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아드레날 글란드가 왜 위치하는 가 중요하죠. 피는 이 바로 위에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형으로 붙어 있고, 크게 메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가운데 메듈라, 안면에 메듈라가 있고, 바닥에 코르텍스가 있고, 코르텍스도 세 개의 층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피가 위에 보게 되면 각각 층에서 만들어내는 조만 루메로와 사이토나 피스피라타, 토나 레시피라에서 만들어내는 특이적인 호르몬들 중요하니까 구조식까지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의 4.1을 보게 되면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될 게 굵은 것으로 나와 있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안드로겐, 이거는 안용 어미라고 생각합니다. 안용명. 우리가 보통 기능을 토대로 해서 붙인 호르몬 이름이고요. 거기에 화학 구조식 밑에 나와 있는 알도스테론, 코르티코스테론, 코르티솔, DHA, 이건 이제 화학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름을 붙여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위에 있는 단수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런 안드로겐 이런 이름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상식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또 이런 중에 하나가 코르티솔이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언론상이나 책에 많이 보는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하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러니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안에 코르티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분하면 안 될 게, 이거는 너무나 호르몬이기 때문에 코르티솔이라는 것도 일반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호르몬이고, 너무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범주는 글루코코이드라고 하는 범주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글루코코이드 기능에 관계되는 호르몬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르티솔도 있고 코르티코스테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이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글루코코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도 가장 큰 범주 안에 있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혼돈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과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처음에 R이라고 시작하는 요거 때문에 A로 시작하는 때문에 혼돈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알도스테론과 안드로겐은 전혀 별개의 호르몬이 다르다고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르티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글루코코이드 코르티솔은 보통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왜 이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일반화되고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혈액 내에 많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코코이드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싸울 때 누군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흉악해서 발표를 할 때 긴장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액이 분비된다든지 누군가 말싸움을 할 때 이것도 분비가 됩니다. 또는 아주 밀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내가 지금 비행기 안에 있어서 가슴이 좀 두근두근 많이 분비가 되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호르몬입니다. 중요하고 뼈 역시 기능이 나타나게 되면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개시, 축산, 분자생물학 이런 선배 중에 그런 쪽으로 간 선배들이 있죠. 농림수산 공부라든지 또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선배가 농림수산과학 그런 그 한국해양과학 기술 이런 쪽으로 수학하고 많이 취직되어 있는 연구관으로 그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그 여러 선배를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강의를 해보면 좋겠지만 정말 선배들은 것처럼 그쪽에 대한 무게가 많이 올라가고 식량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소나 돼지 이런 이제 그 동물들을 키우는 순간 큰 경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동물 키울 때 문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폐사가 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은 물고기나 소돼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맛도 없으시니까 이런 거 눈이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람한테처럼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동물 연구하시는 분자 생물학하시는 연구원들이나 이 물고기 키울 때 보게 되면 이것은 소돼지 닭에서 혈액 뽑고 물고기에서 혈액 뽑아서 그 혈액 내에 코르티솔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동물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피겨 4에 나와 있는 모든 호르몬들은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생리작용에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페이지 아데노 코텍스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코텍스는 메둘라가 안쪽에 있고 세계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세계청이 글루메로 스피라고 들어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자, 63페이지에 피겨 4.3인데요. 자, 이거 제가 다양한 콜텍스 호르몬들의 화학 정의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자, 거기 콜레스테롤 피겨 4.3에 제일 왼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너무나 유명한 분자이죠. 우리 생체를 배울 때 이 콜레스테롤 구조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모든 스테로이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동물에서 만드는 모든 스테로이드는 동물 중에 관계없이 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겨 4.3에 나와 있는 콜레스테롤 구조, 그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고요. 여기 관계되는 시험 문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콜레스테롤 구조는 꼭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피겨 4.3을 보게 되면 남바링이 있어. 1번, 2번, 4번 복잡하게 27분까지 이 남바링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 구조 시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요거 배우고 남바링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의 스트레스 호르몬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이니까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 사람들, 우리 지금 사람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콜레스테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걸 없으면, 우리 몸에서 없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만들어내는 이 모든 종류의 호르몬들, 그리고 생식성, 뭐 고나드라든지 오바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생식 호르몬들도 다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너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이게 이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면 혈액이 시간이 지나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분자량도 잘 물에 녹지도 않고 혈액에서 잘 떠들어가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이 많은 분들을 쌓여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이 그러다가 이거를 좁은 부분을 치게 되면 이제 터져버리면 이제 우리 몸에 심장마비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뭐 이런 큰 병들이 걸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봅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그걸 확보가 안 되면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은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또는 수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명한 가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명은 내가 아니면 너무나 잘하는 가수들. 뭐 이런 가수들, 여성 가수들 보게 되면 이거 유명해지면서 다이어트에 좀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들어가면 우리나라 가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콜레스테롤 이게 낮아지니까 다이어트를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안 돼요.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임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학부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사 아니면 콜레스테롤 위 세포에 지금 아데나글란드 쪽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아데나글란드에 이걸 콜레스테롤 넣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는 체내에서 생성합니다. 체내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간이라든지 여러분 간, 대사의 중심부죠. 이런 간의 간 같은 기능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원래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여러 가지 있어 디노브 시크릿이 하는 거죠. 디노브 시크릿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모든 세포에 다른 세포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신의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식품에서 우유를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끊임없이 아데나글란드라든지 또는 생식선에다가 공급을 해야만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비슷하기는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조금 불편한데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치킨 마요라든지 마가린 버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짜장면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치킨을 먹다 보면 많이 먹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다른 일이 되면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체내 생성만으로는 충분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조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조달이 되지 않고요. 많은 부분들이 식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콜레스테롤을 음식으로 조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또 가장 중요한 레벨을 결정하는 하나가 세 번째는 아니지만 말하는 일가시 그다음에 또 양 조절하는 가장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문제. 이 콜레스테롤 분해하는 능력이 혈액 내에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 중 하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체내 생성이 많이 되고 식품에서 유입하는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을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몸에 충분히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아까 이제 심장마비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분해하는 것도 주로 하는 기관들이 간에서 이 간에 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간에 사는 콜레스테롤 분해도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콜레스테롤 분해가 잘 안 되면 혈액에 다양한 콜레스테롤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끔씩 일이 있거나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지만 가능하면 알코올을 안 마시는 게 있어요. 알코올은 마시다가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알코올 같은 거 어떤 물을 준비를 했으니까 소주잔 크기가 이 정도면 맥주잔 크기가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독주 크기가 또 한 이 정도 되는 40도짜리 마실 때 여러분 위스키 같은 거 마시면 한 정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알코올 곱하기 2가 알코올 함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간이 나이가 점점한 여러분의 간이 디토시피케이션 간 회복을 하려면 주장까지
소주 주자, 맥주 주자, 위스키, 담배, 이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여러분들 아버님께서 여러분 아버님 건강하면 소주 두 잔 마시면 아버님 간에서 이게 안 되면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쌓이게 되고 이제 질환도 이게 심한 문제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분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분해는 나중에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게 오래 되겠지만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안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멤브레인 구성하는데 콜레스테롤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양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적혈 멤브레인이 있으면 이렇게 멤브레인이 여러 개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 콜레스테롤 지금 이게 4개의 엔진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덩어리가 북한 것들이 있어야만 주변에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이 촘촘히 일정 구조를 바꿔줘야만 여기 멤브레인의 플루이디티가 형성이 되어서 바깥에 있던 질이 안으로 안에 있는 음료를 바깥으로 이렇게 트랜스포터가 용이하게 되죠. 콜레스테롤이 잘 없으면 멤브레인이 아주 따뜻하게 됩니다. 그 멤브레인 기능도 이제 안 좋아지는 거니까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필수 없이 하고 떨어지게 되면 멤브레인 기능도 떨어지고 또는 다양한 기능이 떨어지겠죠. 이 콜레스테롤을 용납하면 간으로 가서 리버가 있으면 이 리버에 이야기했는데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서 주로 LDL에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LDL 리셉터에 LDL이라는 단백질 리포프로테인과 결합되어 있고 간에는 이 LDL을 잡고 있는 리셉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세포에 이 LDL 리셉터가 혈액에 나와 있는 LDL 잡아서 간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LDL에 있는 다양한 지질,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분해시키라고 주는 것이죠. 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간 기능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혈액에 있는 LDL이라는 고지질을 간세포로 들어와서 이걸 분해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술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혹시 마시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시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미세를 위해서 두 잔 정도 마시고 나는 술이 강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술 먹고 그러면 목이 아프면 좋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목이 엄청 아프고 배가 소화 안 되고 이게 건강 좋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그다음에 나는 걱정하다 이거 몸에 아주 그 신호가 안 가는 거야. 여러분 몸에 신호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간에 부담 안 되는 식상하는 게 좋겠죠. 자, 콜레스테롤 공부했고요. 콜레스테롤에서 이게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만드시는 거니까 콜레스테롤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피가 섞은 소금입니다. 자, 중간 단계에 보게 되면 다이하이드록시 콜레스테롤 이건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프레그네롤 또 이게 5번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또 단어는 여러분이 꼭 배워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니까 프레그네롤이라고 하는 요 어려운 단어는 꼭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왜? 프레그네롤은 여기까지 쫙 모든 스테로이드 이런 몸에서 만들면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공통 인터미디에이트를 필요해요.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에서 프레그네롤 가지고 아니면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같이 끌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드는 중요한 기능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세포에 콜레스테롤 구조가 바뀜으로써 멤브레인 플루이디티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레그네롤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레그네롤은 커먼 자, 그런데 이걸 왜 여러분 배워야 되냐면
스트레이트 포럼을 만드는데 가장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콜레스테롤 프레그넌으로 만드는 이 단계가 속도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프레그넌으로부터 각 스트레이트 포럼을 만드는 반응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슬로우하다는 말은 메타볼리즘에서 반응이 슬로우하다는 말은 왜 슬로우할까요? 체크하겠다는 말. 여러분 체크가 과연 내가 콜레스테롤에서 프레그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맞는 말인지 맞는 건지 체크하겠다는. 왜냐하면 이 단계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각각 A라는 스트레이트 포럼을 B라는 스트레이트 포럼을 C라는 스트레이트 포럼을 만드는 이 반응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 따라서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요. 따라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타볼릭 배우는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이 스텝을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라고 대사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화학 문제를 배웠을 때 글라이콜라시스 배웠잖아요. 글라이콜라시스가 10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10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레이트 리미팅 스텝, 그러니까 10개 모든 스텝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개 스텝, 한두 개 스텝이 전체 과정을 다 조절을 하는데 속도를 조절하는 거니까 그런 스텝을 전체 속도를 리미팅한다. 그래서 레이트 리미팅 스텝. 스테로이드 호르몬 만들 때 레이트 리미팅 스텝은 콜레스테롤에서 프레그넌으로 모스들이 가장 중요한 레이트 리미팅 스텝. 따라서 이 과정을 조절하면 당연히 대사 과정보다 엔자임이 되는데, 따라서 분자 생물학에서는 타겟은 엔자임. 요 레이트 리미팅 스텝을 좌우하는 촉매하는 효소. 이 효소는 레이트 리미팅 스텝에 존재하는 이 효소는 상당히 인듀스를 하는 인듀스 익스프레션.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만 발현이 인듀스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발현이 많이 되어 있고 액티베이션이 안 되잖아. 레이트 리미팅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필요할 때만 요 크리티컬한 엔자임을 만들어져서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분자 생물학의 어떤 질병을 치료한 약을 개발하는 목표는 바로 레이트 리미팅 스텝을 좌우하는 엔자임. 이것들을 어떻게 기능을 조절할 것인가, 반응을 조절할 것인가, 이걸 잘 통해서 약을 만들었지. 특히 또 이런 약들은, 이런 엔자임들은 아주 스페시픽하거든요. 제가 분자 생물학에서 연구를 하는 중 하나로 내가 지질에 고지혈 증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고 싶다, 당뇨를 만들고 싶다, 당 대사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스텝이 스텝인지, 그 다음에 이 스텝에 관여하는 조절하는 엔자임을 무엇인지, 엔자임의 액티비티나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프레그넌으로 레이트 리미팅 스텝 P가 4.4 콜레스테롤 조절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프레그넌으로 이런 문제라든지 저희가 자, 그래서 63페이지 전체 텍스트가 요 P가 4.3 요 대사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3페이지에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요소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63페이지 그게 왼쪽에 보게 되면 P450이라고 보입니까? P450 너무나 중요한 요소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450 스탠드 호르몬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 이름입니다. P450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요. CYC P450 이렇게 많이 써요. CYP P450 이렇게 차에 따라서 많이 씁니다. 똑같은 이름. 이때 CYC, CYP 이런 이름이 뭐냐면 사이토크롬 P450의 분말이거든요. 사이토크롬 P450.
사이토크롬이라는 P450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세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사 조절 효소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만드는 정말 크리티컬하고. 자, 한번 이 단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사이토는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효소인데, 그럼 색깔을 내는데 피는 이해해야 합니다. 피는 450은 웨이브렌스 가장 450 나노미터에 있을 수가 주게 되면 그 색깔을 주게 되면 여기서 빛이 나요. 450 나노미터 가장에서 빛을 내는데 감염하는 사이토크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 이 P450 엔자임들은 아까 얘기했던 프레그네놀로면서 각종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효소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P450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양한 시리가 있습니다. P450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P450 유도체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들이 학교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프레그네놀로면서부터 시작해서 A 스트레스 호르몬, B 스트레스 호르몬, C 스트레스 호르몬,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P450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P450 시리즈가 하나가 여러 개 있다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세포에 어떻게 크기로 분배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여러분 몸에서 물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로메룰러스는 주로 미네랄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베시큘러스는 글루코코이드 코드가 만들어지고, 레티큘러스 안드로겐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각각이 만들어지는 그게 예를 들어서 미네랄 프로토콜이고, B가 글루코코이드, C가 안드로겐이고, 요거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은 P450이 하는 겁니다. P450이 1번, 2번, 3번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P450P가 어떻게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이 있는가에 따라서 각각 계산되는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하나씩 자,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입니다. 66페이지, 65페이지. 책을 보게 되면 65페이지에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이 있지?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 분홍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피겨 위에 그 미네랄 프로토콜 뭐 이렇게 하잖아. 그 글루코코이드 코이드 안드로겐 같죠. 그래서 책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서 제일 위가 글루메롤러스, 그 다음 중간 천이 레티큘러 베시큘라타, 분홍색 천이 밑에 있는 천이 레티큘러스. 그래서 피겨 1과 피겨 2와 피겨 3은 매칭을 시켜서 공부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파악한 요 색깔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글루메롤러스, 베시큘라타, 레티큘러스. 지금 색깔이 있는 요 색깔이 뭐냐면 각기 크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메타볼리즘. 자,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린 4.4에서 그린 컬러가 있죠. 초록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요 세 가지의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단계의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록색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글루메롤러스의 크기적인 화학 메타볼리즘 자료입니다. 바로 노란색은 글루메롤러스 크기적이다 보시면 되고, 중간에 파란색은 베시큘라타, 글루코코이드 코이드를 만드는 크기적인 대사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핑크 컬러는 레티큘러스, 안드로겐 만드는 크기 대사 반응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효소 이름들이 화살표 옆에 있습니다.
뭐 P450C 21베타, P450C 11AS, P450C 17 다 보입니까? 이게 전부 다 P450. P450인데 다 변이체들이 다른 기능을 하는 조금씩 다른 P450. 이것들이 어떻게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스테레오타입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보게 되면 P450C11AS 보이니까 찾았습니까? 중요한 요소 이름입니다. 11AS. 이 11AS는 블루맥으로 세대로만 존재하는 특이 요소입니다. 이 효소는 베시큘라타나 레티큘라에서는 없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미네랄 폴트포이드, 미네랄 책 4.3을 보게 되면 알도스테론이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노란색에 이 알도스테론은 이 효소 때문에 블루메로스에서만 되어집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파란색 보게 되면 P450C11베타 보입니까? P45011베타 코르티솔 만드는 데 함유하는 마지막 효소. 이 효소는 블루메로스나 노란색이나 핑크 컬러에는 없는 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특이적으로 파란색에만 만들어집니다. 자, 분홍색 마지막 P450C17 이 효소는 베시큘라타와 레티큘라스가 공통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핑크 컬러에서는 안드로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1 파란색이 P450 11베타가 있는 베시큘라타에서는 더 진행이 되어서 코르티솔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differential expression of P450 proteins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자, 5분 쉬고 그다음 내용 P가 4.4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P가 4.4는 사실 왜냐하면 4.1, 4.2, 4.4를 분반해서 분류해야 돼요. 각각의 조문을 이어서 베시큘라타청, 레티큘라타청에서 여기서 미네랄 폴리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블루코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안드로겐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요거까지는 어디가 비슷하고 프레그런으로까지는 비슷하고 프레그런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종류의 엔자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과학적인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는 공부를 했고요. 이 페이지에 자 오른쪽 가시게 되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워요. 쭉 내려가다 보면 P450 이렇게 문장이 P가 4.3 가로 다음 문장 P가 4.3 가로가 있으니까 63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P가 4.3 가로가 있죠. 자, 그 다음 센텐스 봅니다. This conversion is characterized by unique enzyme. 유닉 엔자임에서 이루어지는 유닉 엔자임 이름이 아까 이야기했던 P450 사이드 체인 클리베이지 엔자임 준말로 P450 SCC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P450 시리즈 하나가 아니라 요게 11 베타, 11 AS, 17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얘들이 존재하는 장소예요. 요 P450 자, 색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스레드볼을 만들어진 장소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이토콘드리아 작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플레그맨으로 만들어집니다. 플레그맨으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의 스페이스 안쪽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에서
브레이크는 뭐에서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러면 P450은 어디에 존재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요 앞쪽이에요.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너 멤브레인에서 콜레스테롤에서 프레그널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P450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에 있어서 얘들이 중매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너 멤브레인에 P450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세포줄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P450 엔자임은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 안쪽에 있으니까 안에 들어와야만 콜레스테롤에서 괴를 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P450 시리즈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조직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주로 P450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는 우리 조직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코텍스, 이 부분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장소는 어디에? 테스티스, 오가다, 생식선. 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국 당연히 만들어주죠. 왜? 미국의 이너멤브레인 마이토콘드리아의 P450가 너무나 많습니다. P450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디톡시피케이션, 배고차는 여러분들이 알코올 먹게 되면, 술 먹게 되면 간에 들어와서 술 간에 들어와서 P450에 대해서 분해가 되면서 이게 사이드 체인 클리베이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든지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분해하는 일이 간세포에 있는 P450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간세포에는 다량의 P450 단백질들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코텍스, 다른 코텍스 역시 P450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뭐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콜레스테롤이 세포에 들어와야 돼요. 아데나인 들어가는 세포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프레그널을 만들고 글루코이드, 미네랄코이드 안으로 좀 받아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콜레스테롤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포에. 어떻게 들어올지. 여기까지가 LDL 리셉터를 들어옵니다. 따라서 아데나인 콜텍스에서도 많은 숫자의 LDL 리셉터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죠. 왜?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이렇게 다이어트를 조절을 하게 되고 혈액이 콜레스테롤이 다양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그냥 존재하지 않고 LDL 이렇게 리포프로테인에 컴바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건강검진하게 되면 수치가 나옵니다. LDL 수치. 혈액에 LDL 수치가 많다는 거예요. 수치가 뭐죠?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예요. LDL치가 많다는 말은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때문에 고지혈약을 드세요라고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LDL이 혈액에 많이 존재한다는 그만큼 콜레스테롤을 많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LDL 수치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은 항상 우리가 중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드레날 글랜드를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몇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침 6시, 7시 눈을 떴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신이 차리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이 정신도 웨이크업 하고 팔다리에 에너지를 넣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30분 지면서 갑니다. 그때 여러분 글루코이드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글루코이드가 혈액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웨이크업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항상 세포내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글루코이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혈액에서 흡수해서 이렇게 하게 된 시간이 미리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 저장을 해야 돼. 아니면 몰라도. 근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을 발효 포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게시글이 제품에 있는데 거기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이 안 되죠. 왜? 얘들은 저기 멤브레인을 빠진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이 배식관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할 때 조건은 콜레스테롤에 에스테로화를 시켜요. 에스테로화를 시켜서 OH를 붙여서 에스테로화를 보통 에스테로화를 시켜서 SPC 시켜서 얘를 수용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베이지클 안에 멤브레인 안에 빠져나가지 않고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DL 혈액에서 LDL 리세터를 이 제품 안에 있는 LDL 리세터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제품의 베이지클 안에 콜레스테롤 에스테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신호가 옵니다. 자, 이제 미네랄 글루코이드 만들어야 됩니다. 신호가 오게 되면 여기서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콜레스테롤 에스테로 상태로 방출이 되어서 얘가 콜레스테롤을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로 상태로는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콜레스테롤만 떼줘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 에스테이스라는 구조가 이 구조가 하는 일입니다. 콜레스테롤 에스테로에서 에스테로 부분을 제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제거된 콜레스테롤 표 한 봉은 마이토콘드리아 이너멤브레인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제거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단백질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단백질 이너멤브레인의 존재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을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트랜스포하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단백질. 자, 이 단백질은 이 단백질은 63페이지 오른쪽에 밑으로 오게 되면 중간에서 밑으로 오게 되면 이탈릭체로 그렇게 하나가 없으니까 이탈릭체로 STAR 하긴 했으니까 가로안에 STAR 풀네임은 스테로이드 액티브 레귤레이터리 프로틴 STAR 너무나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STAR 이게 하는 일이 뭐다? 지금 콜레스테롤 에스테로 상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콜레스테롤 에스테이스가 에스테로 부분을 분해하고 제거하고 분해하게 된 콜레스테롤을 마이토콘드리아의 안쪽에 넣기 위해서 필요한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이 바로 STAR. 그러니까 STAR이 반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왜? 콜레스테롤이 아예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들어와야만 프레그네론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STAR 너무나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람과 건데 너무나 중요한 호르몬 단백질. 이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역시 심장의 타겟 단백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STAR까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 포함해서 한번 뛰어넘어서 한번 보죠. 역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P가 4.6 한번 볼까요? P가 4.6 16페이지에 P가 4.6 자, P가 4.6 보게 되면 이건 데시큘라타 글루코코이드 만드는 거에서의 하는 이미지인데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보시죠.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밑에 파란색이 보입니까? 이 파란색 기관이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 글루코코이드 만드는 선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지금 그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라색에 STAR 보입니까? 자, STAR 어디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막에 존재하고 있죠. 얘가 하는 일이 뭐다? 세포질에 들어와 있는 콜레스테롤을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수송하는 단백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P450 SCC라고 하는 1년에 엔자임이 어디 존재하고 있죠?
마이토콘드리아의 한쪽 이너에 브레드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STA 하는 중요한 역할은 세포주에서 방출된 콜레스테롤을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어서 P450 cc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66페이지 넘어가서 자, 컨트롤 오브 아드레날 코르티카 호르몬 신테시스. 자, 이제 연습해서 자, 실제로 각각의 병리의 켜지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더 좀, 요거 한번 구별하고 넘어가서 글루메롤라스에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디스플라타에서 글루코이드 레티큘러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게 층이 이렇게 있다고 죠 세개 층이 이렇게 있다고 요 레티큘러스는 치 레귤러 요 글루메롤라스 바깥쪽이 히든이라고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글루메롤라스나 이런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는 히든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그 조절을 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드레날 글란드도 그 상기관이 뭐죠? 피튜이터리 글란드, 뇌하수체.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있으면 뇌하수체 전력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있었지. 그게 ACTH 기억납니까? 이 ACTH가 뇌하수체 전력에서 만들어지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으로 여러분 지금 또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종일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만들어내는 분비량 다르지만 이런 추울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뇌하수체에서 ACTH 만들었으면 혈액을 타고 들어옵니다. 혈액을 타고 들어와서 얘를 적응해야 되는데 대륙에서 나타나니까 데시큘라타와 레티큘라이스 그러면 ACTH의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ACTH가 오지 않으면 글루코이드 안드로겐이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글루코이드 안드로겐은 ACTH 생성에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분비량이 하지만 글루메롤에서 만들어내는 이 미네랄 글루코이드 일부만 또는 ACTH가 일부 역할을 하지만 메인은 뭔가 얘는 히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루메롤에서 만들어내는 미네랄코이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합니다. 혈압은 물의 양이 아주 밀접이죠. 물의 양이 밀접하기 때문에 히든에서 감지하고 있는 혈관의 물의 양, 소금의 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작용을 주고 있는 글루메롤에서 일부 ACTH의 영향을 받긴 하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러면 혈압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ACTH 영향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엄청나게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5분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향 주겠지. 영향 주면 이쪽 영향 주게 되면 미국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왜냐면 지금 이제 웨이크업 해야 되니까 브레인을 어느 정도 웨이크업 해야 되면 혈액을 계속해서 브레인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몸의 그런 느낌 전달이 되어서 그러면 물을 좀 넣어 이렇게 일부는 가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래서 피드니에 의해서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글루코이드 안드로겐은 그 절대적으로 HDL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게 되면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글루코이드 많이 만들어지는 전력이 HDH 파스가 되고 HDH가 데시큘라에서 와서 얘를 보시면 되고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HDH의 보존증이별 크게 보존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66페이지 피계 사진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사진까지 사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설명이 되어 있고요. 패시클라프에서 걸고 보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분자 설명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하나하나 단계는 여러분 다 이미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뭐가 conflict 없습니다. 자, 패시클라프 셈입니다. 자, 첫 번째 패시클라프 에서 일단 위에서 HTH와 영어입니다. 제한신역에서 HTH입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서 2시간 전에는 커피 한 마시는 못하겠지. 카페인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어나서 2시간까지 블루치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카페인 들어가게 되면 안 좋죠. 자, HTH 여기 들어오면 여기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HTH 멤브레인이가 GPCR이 당연히 G 프로테인이 있고 알파 S에 GPCR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GPCR이 액티베이션 되고 GRPS가 액티베이션 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세컨드 메시지라고 그랬죠. 사이클릭 AMP는 다음에 보여준 것처럼 프로테인 카이네스 A를 활성화시킵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스 A 활성화시킵니다. 자, 이 프로테인 카이네스 A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피겨 사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스 A 첫 번째 기능 봅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스 A. 자, 첫 번째 여기 파셀트가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3개 말고도 있죠. 프로테인 카이네스 A 포스포시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또 다른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 이름은 LDL 오른쪽에 있습니다. PK가 사이클릭 AMP 활성화되게 되면 PKA 기능 중에 하나를 얘를 인산화시키게 되는 거죠. LDL을 인산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인산화된 LDL에서 단백질은 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서 콜레스테롤을 더 세포안으로 잘 올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첫 번째 PKA가 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기능이고요. PKA 두 번째 기능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온 LDL 리스터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은 조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조장이 되면 그 시간에 콜레스테롤 에스테로화로 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죠. 풀어주면 엔자임은 콜레스테롤 에스테로이스라고 하는 조소가 존재를 해야 활동해요. 따라서 PKA는 이거 역시 인산화를 시키게 되고서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작용 메커니즘 PKA의 두 번째 작용 메커니즘 PKA는 프로테인 카이네스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활성화 기술을 조절하게 되죠. 자, 또 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 밑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림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 위에 있는 STAR 그 STAR을 여기 아래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단백질이다. PKA가 에스트레이스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활성화된 에스트레이스가 콜레스테롤 에스트레이스를 빼내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죠. 이 프리한 콜레스테롤이 STA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책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인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인산화. 이 인산화는 어떤 왜 이렇게 이루어지면 PKA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KA의 세 번째 메커니즘. 자, 마지막 PKA의 액티베이션 메커니즘 네 번째로 봅시다. 자, 이건 우리가 끝장에서 한번 봐요. 이렇게 PKA는 뭐를 활성화시키죠? 크레카 다양한 종류의 전사 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전사인자가 뭘 만들어낼까요? 이 전사인자 활성화하게 되면 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ATA가 당연히 만들어내고 또 에스트레이스도 만들어내고 또 LDL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중요한 P450 도수로 진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킵니다. PKA는 이런 지금 제가 설명했던 1번, 2번, 3번의 내용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PKA 비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서 많은 시간 동안에 스테로이드 부분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사인자를 통해서 SKA랑 SKS, LDL 리셉터, P450 분자인의 유전자판을 증가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PKA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SKA에서 콜레스테롤 분전해서 플레그넘으로 만들어지고 플레그넘으로 만들어지고 플레그넘으로서 만드는 코르티솔이 만들어진 코르티솔은 보수를 통해서 우리 온몸을 너도와 하는 게 몸에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